이 모든 실패를 덮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 구구 프레임으로 싸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권의 방탄 도구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200일 안 됐습니다. 175일째입니다. 그런데 나라 구석구석 들려오는 평가는 뭐 한마디로 이거죠. 경제 무너지고 외교는 고립되고 법치는 정권의 몽둥이가 됐다. 자, 환율이요 1,400원대 후반대를 위협합니다. 1,500원대 뭐 곧 찍을 것 같은데요. 주요국, 신흥국 가운데 최약체 원화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한국 증시에 10조 원 넘게 주식을 던지면서 탈출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은 퍼주기식 공약을 채우느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책임은요, 고스란히 현재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 책임 폭탄으로 던지고 현 정권은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무능을 가리기 위해서 법을 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대장동 항소 포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압박을 또 시작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수사 지휘 이 모든 것 위에 찍힌 도장은 하나입니다. 정권 방탄을 위해서 법을 정치의 도구로 쓰겠다 선언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거리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장외투쟁, 국민 저항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우파는요, 이재명 정부의 민생과 법치 파괴를 규탄하면서 민생 레드카드 투어에 나섰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그리고 좌파 진영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 1주년이다 라고 하면서 또 내란머리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뭘까? 바로 2030 세대 이탈이다 라는 거죠. 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2030 세대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정당 지지 대칭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 천지일보가요,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22일부터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어떤 정당을 지지할 거냐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선택이 엇갈렸는데요. 저도 여성이라서 한숨이 좀 나옵니다. 자, 남성의 응답의 경우 국민의힘을 42.2%가 지지한다. 자, 민주당은 40.5%. 자, 반면에 여성은요 반대입니다. 민주당의 44.0%, 국민의힘의 40.3% 이렇게 흐름을 보였습니다. 세대별로는요. 세대 갈등을 떠올리게 하는 대칭 구조도 확인이 됐는데요. 18세에서 20대까지 국민의힘 40.3%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요 32.8% 확실하게 앞장섰죠. 자,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요 44.6%, 민주당의 33.4%,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의 우세가 뚜렷하죠. 2030 청년층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 정당을 더 선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미래의 허리인 2030 이 세대는요 10대와 20대를 문재인을 겪었습니다. 또다시 20대와 30대를 이재명을 겪는 굉장히 불행한 세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요 투표 성향으로 폭발할 겁니다. 좌파 프레임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세계 정세 안보 경제를요 스스로 공부한 세대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와 함께 큰 세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가 이 좌표를 우파 쪽으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요 보수가요 패션이 되는 시대가 왔고요, 좌파가 부끄러운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 정권은요 4050 명포티 개딸 개아재들 외면하는 것보다 2030 세대들 외면이요 또 이 2030 세대들이 에너지 폭발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또 경제 파탄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서 다시 또 계엄 1주년이다 라는 이름으로 내란몰이 정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요 이 출범 2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재정 파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교 참사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국격을 아이스크림처럼 녹이고 있죠. 친중 반동맹 노선이요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패를 덮기 위해서 법치를 왜곡해서 휘두르는 법치 가장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맞서는 보수 진영 그리고 2030 세대의 역할이 무엇인지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오늘은 더 말씀드릴 이유가 분명해졌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 들어가지고요. 우파 정권에 대한 압박과 표현 규제가 더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은요. 왜곡 보도를 하고 있죠. 빅테크 플랫폼은 알고리즘으로 보수의 목소리를 죽이고 노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프리미어 지금 방송을 좀 며칠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프리미어 방송으로 제가 고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채팅으로 제가 어떤 주제에 민감하고 어떤 단어들을 제안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을요, 혐오 표현이다 라고 제안을 하면서 입틀막 정치를 구글 코리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과 혐오를 구별하지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냥 눈치 보기다 라는 거죠. 그 특정 국가에 대해서 정부 자체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개가요, 똥을 싸고 안 치우고 가면요, 개주인 욕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비판인 겁니다. 그런데 한라산 탐방로에요, 애가 똥을 쌉니다. 그 똥을 안 치우고 간 애미를 욕하는 걸 혐오다라고 합니다. 왜냐? 특정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자기 검열입니다. 카톡 검열에 이어서요, 자기 검열의 세상이 열린 겁니다. 북한의 핸드폰 사용자가 600만 명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문자로 오빠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 전송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한국식 표현을 사용했다 라고 해서 막는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실시간 검열이 작동한다 라는 겁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가요, 통신 조회로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저도 한 달마다 통신 조회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들여다봤다라고 문자가 오는데요. 자, 보십시오. 매달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입틀막이겠죠. 저도요, 이렇게 감시받고 탄압받으면서 뭐 하는 짓인지 이런 생각도 하다가요. 왜곡 없는 정보 전달이 우리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만일에 내가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면 룰루랄라 할 거는 저쪽 인간들밖에 없겠구나. 공산당 추종 세력들만 좋은 잔치판을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한 줄 강하게 필요할 텐데요. 이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 병기들까지도 같이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 한 줄 진짜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간에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사실 뭐 첫 번째 문자 왔을 때는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자 오면 또 봤어? 내가 그동안에 뭘 했지? 뭐 걸릴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요, 당연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존경한다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저 새끼 저거는 입만 열면 뻥이야. 이거를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 쉬워진다라는 거죠. 이거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요, 대통령 자리에 앉은 지 175일째입니다. 200일도 안 돼가지고 경제 바탄 끝장나고 있습니다. 놀라울 뿐이죠. 자, 지금 한국 경제 상태는요, 숫자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화는 주요국, 신흥국 통화 가운데 가장 가파른 하락률을 보입니다. 가파르다라고 제가 점잖게 표현했는데요. 1등 찍었습니다. 자, 외국인 자금, 한국 증시에서 수조 원대 단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조 단위로 빠져나가는데요. 최악입니다. 2021년 이후에 최대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380조. 자, 국내에서는요, 개인, 기업, 연기금까지 합세해가지고 지금 달러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 말은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서 기관 투자가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경기 침체 아닙니다. 시장이요, 이재명 정부에게 내린 신용 등급이다라는 거죠. 환율이 1,475원, 곧 1,500원 찍습니다. 환율은요, 숨길 수가 없는 경제 지표죠. 자, 1,440원대에 익숙해지라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말은요,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자, 이재명이가 1,400원 환율 찍었을 때 한 말이 SNS에 엄청 돌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당대표 시절 뭐라고 했냐. 환율 폭등으로 전 국민 재산 7%가 날아갔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재명이가 선거법 재판 다가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가열차게 내란몰이를 할 때입니다. 자, 국민들 선동할 때 1,400원은 참 써먹기 좋았죠. 재산 7%가 없어진다 난리 부렸고요. 그런데 지가 집권하고 1,400원 찍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닥했습니다. 1,470원 찍으니까요. 뭐 언론이건 뭐건 무건수행 중입니다. 언론도 비겁하죠.
명포티, 개딸, 개아재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때문에 국격이 올라서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구리보다 못한 사고로 쉴드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너구리는요 인지 능력이 있는 지능적인 동물입니다. 그런 지능보다 못한 사고 방식으로 이런 결과를 내고 있으니 이 좌파들이 문의 좀비다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국격이 오르면요 돈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게 답입니다. 아유 정말 한심한데요. 세금은 또 어떻게 쓰이고 있냐. 선거 때 쏟았던 각종 현금성 공약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돈 마구마구 풀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요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했죠. 그리고 25만 원 현금 살포하는 거 강력하게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오자마자 풀기 시작했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가지고 오는지 아시겠죠. 표를 의식한 단기성 퍼주기 예산을 지금 펼쳐내고 있습니다. 구조개혁 없이 늘어가는 복지 지출. 자, 26년도 예산안 보니까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4년 연속 국가 재정을 GDP 대비 4% 이상 적자로 가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 재정관리 포기 선언이 아닐까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해마다 100조 원 넘는 빚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이 와중에 세금 징수를 하겠다라고 12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자, 집 없는 청년들 주택 구입 전세 대출금 3조 7천억 원 줄였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노총의 전세값 지원하는데 5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미치고 폴짝폴짝 뛸 노릇 아닙니까? 선거 보원하느라 나라 곳간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보다 얼마를 더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재명 돈 필요하면 돈 마구마구 찍어내면 돼 라는 이런 상식으로 이 본인만의 상식으로 지금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면 통화량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것까지는 공부가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청구서는요. 지금의 2030, 40까지 젊은 세대가 수억 원씩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수억 원에 떠안게 됐다라는 거죠. 눈 뜨고 응애 했더니 수억 원의 빚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삶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워낙 폭락, 국가 신용도 훼손,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 폭탄. 이게 바로요. 출범한 지 200일도 안 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그냥 호로로 말아 잡숫고 있죠. 친중의 반동맹 본능으로 경제만 무너진 게 아니라 외교까지 박살내고 있습니다. 관세, 통상, 외교, 안보. 국가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동맹에 축이 돼야 될 한국이요. 지금 정권의 이념, 눈치 보기. 어디에 눈치 보기? 특정 국가의 눈치 보기. 그래서 그 특정 국가에 기웃거리는 나라로 전 세계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 질문이 하이라이트였죠. 국내 언론은요.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야, 한국 니네 나라 중국 꼬북 맞아 안 맞아? 라고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만 침국, 남중국해, 인권 문제, 국제사회가요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스파이 문제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외계인 드립쳤습니다. 외계인이 침공해 볼 때 그때 좀 생각해 볼게. 이 전 세계가 경악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독일 총리의 질문에는 답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독일 통일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달라. 그래서 독일의 총리가요 뭐라고 했냐면 노하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요 중국 눈치 보면서 애매한 발언만 모호한 태도만 이렇게 쏟아내고 있죠. 이거 국가 신뢰도를 까먹은 겁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요 이재명 정부에 던진 질문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자유민주 동맹국 우리와 함께할 동맹국인가 아니면 이 중국 눈치나 보면서 그 꼬봉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안보 마찰을 피하려는 회색 지대 국가로 보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이 내놓은 답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죠. 외교는요 곧 경쟁력입니다. 안보 동맹의 신뢰가 무너지면요 관세 협상은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왜 영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제일 일바따로 간 줄 아십니까? 동맹이다라는 것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국과 같이 움직였던 게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최상목이가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무관세로 2+2로 이렇게 하면서 무관세를 지켜내면서 안보를 더욱더 강화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쨌습니까? 관세 협상에서 손 떼라. 관세 협상 늦으면 늦을수록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이런 헛소리 짓거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관세 협상이 최고로 불리해졌죠. 통상 압박은 강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나라인데 이거는 미국과의 관계도 얄궂어지니까 리스크는 폭발하겠는데 이래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요, 조용한 외교 파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소리만 안 날 뿐이지 이미 환율, 관세, 투자 유지 실패다라는 숫자로 이 폭발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건 또 뭐냐? 무능을 가리기 위해서 법을 휘두르는 정권이다라는 거죠. 방구석 여포라고 하죠. 밖에서 인정 못 받는 가장이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마누라 쥐어 패고 자식들 패는 거 드라마 많이 보셨죠? 거기에 계집질까지 하면 그 드라마는 완전 막장 드라마로 히트 치는 겁니다. 지금 딱 그겁니다. 경제 외교가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 이 이재명 정권이 집착하는 게 뭐냐? 바로 법의 칼날 방향이죠. 어디로 쏘느냐?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보수 괴멸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로 7,800억 범죄 수익 사실상 포기하고 범죄자들 주머니에 돈 꽉꽉 채워주고 입 막았죠. 그 다음에 배임죄도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자, 7,800억 사실상 뭐 책정되는 금액은 2조에 가깝다라고 하죠. 이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이다라고 외치고 있죠.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합니다. 압박하고 있는데요. 자,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대놓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내란 재판부 재시동, 계엄 1주년 앞두고 강공 모두. 자, 한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렀던 내란 전담 재판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거듭되는 강공 모두의 우려 목소리가 높죠. 역공지대로 맞는다라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12.3 계엄 1주년 앞두고 공세를 갈수록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딱 그겁니다. 여기에 앞장서 있는 게 전현희인데요. 자, 전현희가 이 1주년이 되어가고 있다. 윤어게인 극우 세력은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란 전담 재판부야말로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국민의힘 의견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죠. 자,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순방해서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이게 전현희 혼잣말이겠습니까? 전현희의 혼잣말 아닙니다. 이재명의 오다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7박 10일 외교 왕따가 집구석에 들어와가지고 화풀이하게 판 깔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그게 뭐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대 특검, 이른바 3대 특검의 사건을요, 법원 내에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대 미친 특검은 지금 계속 똥볼 차고 있죠. 김건희 특검의 특별 검사들이요, 이 술 처먹고 여자 끌어 들여가지고 사무실에서 대단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성윤이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요, 1심, 2심 다루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를 하고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법관 3명을 배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법관도 법관이겠습니까? 좌쪽 문 열고 뛰쳐나간 그런 법관들 배치하겠다라는 거죠. 입법부와 행정부가 직접 법을 심판하겠다라는 것부터 위헌입니다.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나라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완벽히 독립돼서 서로를 견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이가 똘똘똘 뭉쳐서 편먹어가지고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독재다라는 거죠. 헌법을 씹어 잡수고 헌법 위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헌법 위에 있고요. 시진핑이가 헌법 위에 있습니다. 자, 법안 발의 당시만 해도 급물살을 타는 것 같이 보였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는 오바다라고 해가지고 잠잠했던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는 법이 두어 달 만에 다시 분출한 거는요. 최근에 법원의 영장기각 무관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2번이나 하고 기각당했죠. 그리고 내란 선동 혐의다라고 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와 혁신당 당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논의를 수면 위로 재차 끌어올린 요소이기도 하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선고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현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을 분명하게 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아들이 들어온 것은요 뭐냐, 진짜 내란의 세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몰이에 앞장섰던 문영배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CCTV도 확인 안 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미 국무회의 CCTV가 내란 특검에 의해서 오픈이 됐습니다. 그리고 곽종근의 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는 어떻습니까? 12월 4일 땡땡시 20분에 이미 곽종근이가 부하에게 의원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먼저 떨어뜨리고 땡땡시 31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말했지만 그 전에 이미 지가 먼저 부하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다라는 게 들통난 겁니다. 자, 그리고 홍장훈의 지렁이체, 이거는 컴퓨터 다운로드 한 거고, 이 지렁이체가 박선원의 가필과 윤필을 거치면서 체포자 명단으로 탄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진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겁나는 겁니다. 이거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내란의 세력은요 사형입니다. 진짜 내란 세력의 이름이 거론되는 몇몇이 있죠. 자, 박선원도 이름이 나왔고요. 곽종근의 의원 끌어내라라는 진술에 김병주 의원도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큰 판을 짠 건 누구겠습니까? 이 리재명이다라는 이름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거짓말하는 쪽, 숨기는 쪽이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을요 12.3 비상계엄 1주년 이벤트와 묶어가지고 또 한 번 내란몰이 정치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법치 어디로 갔습니까? 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지키면 정이고 정권을 비판하면 내란이고 극우고 가짜뉴스로 만들고 있는 이 법은 도대체 누구의 법입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가 만든 이중잣대의 법치다라는 거죠. 경제, 폭락, 외교, 추락, 책임만 묻지 못하게 만들면서 법의 언어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재명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내란 프레임으로 보수를 묶고요, 극우 프레임으로 장애 집회를 폄훼하고요, 정권 비판 세력을 사법 리스크로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 공작, 사법 남용이다라는 거죠. 요거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베네수엘라. 요거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자, 주말의 장외투쟁,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2030의 폭발인 거죠. 장동혁 당대표가 이끄는 투쟁의 연단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면요 주로 2030입니다. 그들의 절규, 그들의 분노가요 지금 이재명 정권의 가장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당대표가 연단에 주로 2030의 목소리를 올리는 겁니다. 이제 주말이 되면요 전국 곳곳에서 장외투쟁과 국민 저항이 이어질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부산, 울산을 시작으로요 11개 지역 전국 순회 국민대회 나섰습니다. 민생 레드카드를 들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실정을 알리고 있죠. 자, 보수시민 단체들은요 자유와 법치, 안보, 회복을 외치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유대학이 이끄는 2030들도 나와가지고 12.3 비상계엄은 우리에게 계몽이었다. 우리가 싸운 1년을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장애 집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인데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어떻겠습니까? 좌파리 시민단체들 총동원해가지고 비상계엄 1년이다, 뭐 내란 청산해야 된다, 탄핵을 완수한다, 뭐 이런 구호 내걸면서 광장 정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거리 정치에 집착하겠냐? 그 이유는 2030 세대가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 보면요 2030 정당 지지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압도적입니다. 박빙 구도를 넘어서서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집값, 일자리, 안보, 중국 문제까지 이제 젊은 세대들은요 직접 팩트를 보고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낸 겁니다. 다 같이 잘 살자라는 포장 뒤에 숨은 포퓰리즘, 세금 폭탄, 공산주의적 분배 논리에 대해서 학을 뗐다라는 거죠. 인권을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 다수의 자유와 인권, 안전, 재산권 뭐 이런 건 뒷전이고 좌파들 놀이에 우리 국민들 세금만 뺑 뜯기는구나 라는 민낯을 본 겁니다. 2030 세대는요 이미 몸으로 겪어버렸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광화문에 모인 10만도 있지만요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등을 돌린 2030의 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개헌
계엄 1주년이다, 내란 재판이다, 극우 프레임으로 지금 보수 전체를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조중동이가 총 물어가지고 중도가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좌파 정권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결론은 뭐냐? 파탄 난 건 경제가 아니라 국가 운명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출범 200일도 안 된 이재명 정부 원화 폭락, 자본 유출 증시 급락, 경제 재정 파탄을 자초했고요. 친중 반동맹적 외교 행보로 인해 가지고 국가 신뢰도 바닥, 국격 바닥 다 떨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실패를 덮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 극우 프레임으로 싸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권의 방탄도구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보수진영의 장외 투쟁은 이 나라의 법치와 미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아가리로 넣을 것인가, 이것을 둘러싼 싸움이다라는 거죠. 지금 무너진 거는요, 단순한 경제의 지표가 아니라 국가의 운영 상식, 법치에 대한 신뢰,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마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요, 단순한 정권의 호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나라 어디까지 무너지게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개딸 개아재들의 어이없는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요, 니들은 자식 새끼 없냐라는 말이 달리는 겁니다. 왜냐?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이게 아니라 니네들 삶,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한다라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 죽습니까? 세금에서 자유로 없습니까? 경기 침체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죽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경제를 살리고 법치를 바로 세우고 동맹과 안보를 회복할 수 있는 세력이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그들을 멈추게 할 우파 진영이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지금 흡수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을 흔드는 세력이 좌파 뿌락지입니다. 지금 장동혁으로 뭉쳐야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1년을 채우기 전에 이미 한국 경제 법치를요, 이 정도로 무너뜨렸다라고 하면요, 5년을 온전히 맡겨두면 이거는 나라 사라집니다. 국가적 자해다라는 거죠. 이재명에게 200일도 아깝습니다. 출범 200일도 안 돼가지고 환율, 외교, 법치 동시에 무너뜨린 정권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진짜 위기는요,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이다라는 거죠. 175일째 외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요,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